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24학년도 10월 통합과학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그림은 기억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핀과 플러레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탄소 원자에 대해서 우리는 나타낸 것이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먼저 X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탄소 60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플러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탄소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죠. 흑연이. 그러면 이제 위아래에서 한 층을 띄어내서 만들어진 그래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기억은 탄소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X는 그래핀이 아니라 플러렌이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디귿선지, Y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래핀 같은 경우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문제로서 나왔던 거고요.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리보솜과 엽록체와 핵이라고 하였고요. 그럼 이제 가운데에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 C가 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 주변에 다음과 같이 소포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소포체에 달라붙어 이 검정색 점으로 되어져 있는 B가 리보솜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세포이기 때문에 A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엽록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모양이 우리는 미토콘드리아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골지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처럼 생겨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액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부분이 세포막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밖에 있는 부분이 세포벽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A는 엽록체이다. 맞는 선제가 되겠고요. 리보솜의 역할은 누구로부터? 핵으로부터 DNA가 RNA로 만들어지는 전사 과정, 그리고 RNA로부터 나와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리보솜에서는 번역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 번역을 통하여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제가 됩니다. C에는 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 물질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선제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하였고요. A 같은 경우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B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긋나서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선지, A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고요. B에서는 해양판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해주셔야겠죠. 화산활동을 물어봅니다. 화산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존형 경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 지진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B에서가 C에서보다 활발하다는 맞는 선지로서 디귿선지 하나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이다. 그리고 물건을 보호하는 원리에 대하여서 설명하여라 라고 합니다.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를 통하여서 받을 때 충격을 받아 멈출 때까지 뭐가 길어지냐? 시간이 길어지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충돌 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힘과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에 해당을 하는 건데, 충격량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를 길게 해주면 받게 되는 평균 힘 자체가 작아져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선지, 기억은 물건이 충격을 받아 멈출 때까지 물건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감소를 못 시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만 길게 하여서 충격력의 크기를 감소하였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충돌 시간은 니은으로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로 안전장치인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체를 길게 해주는 역할인 것이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그림가는 지질시대의 지속시간이다 라고 하였고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엽충 화석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생대에 해당하므로 이제 기억 시기에 해당을 한다. 나는
암모나이트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생대인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선지, 기억은 고생대가 되는 게 맞는 말이 되고요. 나는 니은에 번성했던 게 아니라 기억에 번성했던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나는 모두 해양생물의 화석이냐라고 하였고 당연히 이건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림은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맨 처음에 나타나는 A라는 부분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혼합층에 해당한다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감소하는 수온약층이 되는 것이고요. 온도 변화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심해층으로 우리가 깊이에 따라, 연지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층은 바람이 많이 부는 어디에서? 중위도 지역에서 발달한다라고 하였고, 수온약층은 다음과 같이 맨 윗부분의 온도와 이 아랫부분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수온약층이 잘 발달하는 곳은 저위도 지역에서 발달한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온약층은 밑에 부분이 온도가 낮고 위에 부분은 온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얘는 매우 안정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A는 기권의 영향을 받냐? 바람이 부는 것이기 때문에 기권의 영향을 당연히 받는 거고요. B에서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낮아졌죠. 그 다음 디귿선지, 해수는 지구 시스템 중 수권에 해당하는 게 맞는 선지가 돼서 기억니은 디귿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그림은 산소, 마그네슘, 네온의 전자배치이다. 자,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껍질 자체가 2개이고요. 2주기가 되는 거겠죠. 최각의 전자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16쪽에 해당한다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3개죠. 그리고 최각의 전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얘는 2족이다. 네온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주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최각의 전자수가 8개이기 때문에 18족에 해당한다. 안정한 상태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기억선지, 산소의 양성자수는 전자수랑 똑같겠죠. 따라서 6개가 아니라 8개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보면 최각에 있는 전자수에서 화학결합에 작용하는 전자의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죠. 따라서 산소는 6개다라고 해야겠고요. 마그네슘은 2개고 네온은 최각이 8개가 있긴 하지만 화학결합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0개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산소가 마그네슘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고, 산화마그네슘이 될 때는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잃은 거죠. 그럼 여기서 전자 2개가 잃게 되면 껍질 자체가 2개이고 최각의 전자가 8개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짐으로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산소 같은 경우에도 2개의 전자를 얻게 되죠. 그러면 산소 2개가 전자를 이렇게 얻었으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8번, 그림은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탈레이스 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과산화수소가 누구와 누구로? 다음과 같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카탈레이스 효소에 의해서 그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뭐였냐면 반응물에서 가장 높이 있는 지점까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고요. 따라서 이 카탈레이스가 없을 때가 다음과 같이 이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높았는데, 이 카탈레이스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이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만큼 이제 감소하게 되어서 반응 자체가 잘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감자즙이 들어가면은 그게 카탈레이스 효소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 기체라는 걸 아는 거고, 우리가 산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다 대면 그 불씨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선지들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카탈레이스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 A에서 실험 결과 발생한 기포에 산소가 있는 것이고 감자즙에 카탈레이스 효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수산나트륨 수용액 20ml에 묽은 염산을 10ml씩 첨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액 속에 이제 이온을 나타냈는데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각각 나트륨과 수산화 이온과
염화이온이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거는 언제나 H 플러스와 반응한 건 OH-죠. 그래서 1대1대1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H 플러스의 숫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NaOH 수용액에서 나트륨은 구경분 이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나 넣었을 때 변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누굴 나타내냐? 나트륨 이온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네모의 숫자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게 H 플러스의 숫자가 되는 것이고,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맞죠? HCl에서 H 플러스는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이게 OH 마이너스죠. 자, 그리고 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반응하여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절대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모두 다 반응을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남은 이 세모가 누가 되냐? Cl-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됐냐면 네모는 지금 하나가 남았어요. OH-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는 나트륨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가나 나에서 둘 다 OH-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기성이다 라고 해주셔야죠. 그래서 BTB 영액을 넣으면 수용액은 파란색으로 변화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에다가 HCl을 20ml를 더 첨가하면 중성이냐 라고 하였는데, 여기 10ml 넣을 때마다 OH-의 개수는 한 개씩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20ml가 아니라 10ml만큼 넣어야 중성이 된다 라고 해야 돼서 기억선지가 되죠. 자, 이 문항은 다시 한 번만 풀어볼 건데, 이거는 표를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HCl이 있고, 그 다음에 미안해요. NaOH가 있고, HCl을 이렇게 지금 넣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20ml만큼 존재하고, 20ml만큼 있고, 20ml만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 지점에서 이게 처음 상황이었고, 얘는 0이었고, 얘가 10이고, 얘가 10만큼 넣은 게 나라고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적어주면 결국 이온의 숫자가 3개씩 존재하니까 옆에다 이렇게 3개라고 쓸 수 있습니다. 보기 좋게 이렇게 써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HCl을 볼게요. HC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Cl-가 가 지점에서 하나가 남았죠. 그러면 HCl이라는 거는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와 Cl-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처음에 하나였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H 플러스가 반응하고 OH-는 그대로 두 개가 남았다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뭘 물어볼 수 있냐? 물 분자수를 물어볼 수 있죠. 물 분자수는 0개고 1개만큼 생겼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10ml를 더 넣었으니까 20ml가 돼서 2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반응하고 얘가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 H2O가 다음과 같이 2개 생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디귿선지에서 몇 밀리리터를 넣어야 되는지도 바로 눈에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본 다음에 이제 농도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건데, NaOH는 결국 20ml에 몇 개가 있었냐면 3개가 이온화가 됐다는 거고요. HCl 같은 경우에는 10ml에 한 개씩 다음과 같이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농도비를 나타내 보면 결국 3대 2다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다 라고 하였고요. 이래다가 10%의 설탕용액을 넣었을 때 변화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20% 설탕용액과 증류수를 순서 없이 넣었다라고 했는데, 20% 설탕용액 같은 경우에는 10%보다 농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확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삼투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갔어야 돼요. 확산이라는 거는 용질이 이동하는 거고, 삼투는 용매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농도가 높은 쪽으로 농도가 낮은 쪽의 물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 설탕 용액이 들어가면 세포 안쪽에 있던 물들이 바깥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세포 안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세포막과 벽이 분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 분리된 모양이 지금 뭐냐면 C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이제 원형질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C가 몇 %가 되냐면 20%짜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증류수가 있으면은 바깥에 있던 물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얘가 증류수이다라는 사실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지금 기억을 여기다 넣고 여기 니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20%의 설탕용액이 아니라 증류수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B에서 삼투가 일어나냐? 네, 당연히 삼투는 일어나고 있죠. 달의 C에서 물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C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물이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기 때문에 4번이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냈다.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기본 입자라는 건 결국 누굴 말했냐면 쿼크와 전자를 말했죠. 그러면 이 쿼크 3개가 모였어요. 업쿼크하고 다운쿼크였는데 업 2개랑 다운 하나가 만나서 양성자가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다운 2개와 업 2개가 만나서 중성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줬었어요. 이렇게 업, 다운, 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비가 몇 대 몇이 돼서 7대 1이 된다라고 하였죠. 그럼 이게 14대 2의 비율비고, 이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반응을 하여서 12대 1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비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이 3분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선지는 일단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1시기가 아니라 언제로 가야 되냐면 38만 년 시점이 돼야 되는 거겠죠. 수소와 헬륨이 전자를 얻었어요. 그쵸? 왜냐? 이 온도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느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38만 년 시점에 3000켈빈 온도가 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빛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가 된 시점이 38만 년 시점이다라고 기억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우주의 온도는 빅뱅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갈수록 무조건 온도는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3시기가 2시기보다 절대 높을 리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1쪽을 지금 나타낸 것이고, 나에 대한 거는 3주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다는 17쪽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쪽에서도 1주기에 대한 수소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다. 다는 할로젠 원소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기억선지 가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은 게 아니라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 숫자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기억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나에 속하는 원소는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화학적 성질이 같으려면 최각의 전자수가 같은 게 특징이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선 전자 껍질수가 같다라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다에 속하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이냐? 그쵸? 우리가 다 한 것 같이 여기에서 나눠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에 속하는 게 맞기 때문에 디귿 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13번 그림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이다.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다음과 같이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과 니은이 각각 수소와 헬륨 중에 하나라고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봤을 때는 얘가 파장 자체가 훨씬 더 짧은 쪽에 위치하고 긴 쪽에 위치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니은 자체가 이제 수소였고 얘가 헬륨이다라는 뜻이고, 얘는 이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태양의 대기에 봤을 때 모든 지점의 선들이 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둘 다 존재한다는 뜻이라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은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이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구성하는 원소는 아는데 질량비는 모릅니다. 이해됐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량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스펙트럼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14번 다음은
설탕과 염화나트륨, 물질 A,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말한 게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두께를 가지고 질량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비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척에서 말하는 질량비라는 거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질량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구성하는 질량비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가셔야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은 설탕, 염화나트륨, 물질 A의 전기전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설탕은 C랑 H랑 O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전기전도성이 없는 것이고, 염화나트륨은 금속인 나트륨과 비금속인 염소가 다음과 같이 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에 해당을 하여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통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A도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설탕은 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염화나트륨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염화칼슘은 당연히 A로서 적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각각 VA, VB, VC라고 해놨습니다. 자, VA 보시면은 두 칸 같죠? 얘도 똑같이 두 칸 같죠? 근데 얘는 몇 칸 같어요? 세 칸 같네요. 따라서 VC가 VA와 VB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고 A와 B의 속도는 동일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VA와 VB는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A와 C의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럼 높이가 동일하면 다른 물체의 크기나 공기저항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동시점에 떨어진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같이 도달한다 라고 해주셔야 돼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이라는 거는 수평 방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등속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거리가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쵸? 얘 동일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동일하고 여기까지 동일하고 여기까지 동일하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은 C가 B보다 작은 게 아니라 C가 B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서 디귿선지 틀렸기 때문에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을 나타내었다. 철의 재련과 강합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산화환원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죠. 그러면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여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강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다음과 합쳐져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러면 철은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환원이 되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 12개짜리가 6개가 됐기 때문에 얘가 환원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얘가 산화가 되었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CO2이라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철의 제로원에서 Fe2O3는 환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 광합성을 하는 생물의 출현으로 대기의 산소 농도는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17번 표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징 기억과 니은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 A와 B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라고 했네요. DNA와 단백질입니다. DNA를 구성하는 원소는 CHONP로 되어져 있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CHON이기 때문에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는 모두의 특징이 돼서 이게 기억의 특징이고 이게 니은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져 있는 건 DNA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B가 DNA가 되는 거고 A는 단백질이다라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A는 DNA가 아니라 단백질이다라고 고쳐주셔야겠고 B에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거는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선지. 따라서 디귿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18번 그림가는 규산염 삼연체이다. 그러면 중간에 규산염 삼연체라고 있으니까 규소가 있는 거고 외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산소 4개가 있는 SiO4 4-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규산염 삼연체들이 이렇게 쭉 결합을 하여서 각삼섭이 되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복사슬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A는 규소이냐 맞는 선지가 되겠죠. 곽성석은 규산염 광물이냐 규소와 산소가 있는 이 규산염들이 뭉쳐진 거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고 나에서 규산염 삼연체는 인접한 규산염 삼연체와
산소를 공유를 하는 것이죠. 주소 공유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지금 봤을 때 DNA는 우리가 상보적으로 결합하죠. 그래서 A와 T 사이, G와 C 사이가 다음과 같이 결합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C면은 G가 되는 거고 G면 C가 되는 거고 A면 T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RNA를 봤는데 모양이 CUC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모양을 봤을 때 얘가 CTC니까 얘로부터 지금 이 GAG 이 밑에 있는 얘가 주형 사슬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조랑 똑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G 그대로 가고 C 그대로 가고 T니까 U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U였으니까 얘 T로 바꿔주시고 C가 되죠. 그러면 T니까 여기는 A, C니까 G가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DNA에서 RNA를 만드는 과정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전사라고 이야기했고, RNA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보고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가는 전사 과정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기억과 니은 각각의 염기설에 모두 아데닌이 있냐라고 했는데 기억에는 아데닌이 존재하지 않죠. 니은에는 아데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CUC 이게 코던이죠. CUC 같은 경우에 아미노산이를 지정하였다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디귿 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이다 라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DNA에 있는 세 개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삼염기 조합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왜 세 개가 조합이 돼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20가지이기 때문에 이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고 하면은 4개밖에 없죠. 2개라고 하면 4 곱하기 4에서 16가지밖에 안 되니까 최소 3개가 되어야 다음과 같이 64가지의 종류에 의해서 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그림과는 수평면에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였다. 물체 A와 B가 벽에 충돌하여서 정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요. A와 B의 질량은 각각 EM과 M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 같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와 B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은 T랑 ET래요. 근데 면적이 동일하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충격량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A의 지금 벽과 딱 부딪히기 직전에 마지막에 운동량과, 그쵸? 그리고 B가 부딪히기 딱 직전에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겠죠. 따라서 A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얘가 나중 운동량이 지금 0이 되는 거니까 EMV만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B의 속도는 몇이었냐? EV라고 해야 되지, 얘가 EMV로 그냥 동일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속도비가 1대2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선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둘 다 동일한 것이고요. 벽과 충돌하기 전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으면 A는 V고 B는 2V이기 때문에 A가 B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해야 돼서 틀린 선지가 되고,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으면 B는 2T였으면 이때 힘을 이제 F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T만큼이니까 이때 힘은 2F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가 A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지금까지 풀면서 잘 모르겠는 내용은 다시 한번 질문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